도쿄올림픽 야구는요, 대진 방식이 조금 복잡하고 특이하더라고요. 일단 2개조 총 6개국이 출전을 했습니다. A조에는 일본, 도미니카, 멕시코가 자리를 잡았고요. B조에 대한민국, 미국, 이스라엘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예선은 흔히 알고 있듯이 모든 팀끼리 맞대결을 펼치지만 본선에서는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입니다. 이게 조 1위와 최하위가 모두 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6팀이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설명을 조금 해주실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 대진은 흥행을 위해서 경기를 좀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만드는 대진 같아요. 네. 예전에 이제 프리미어십이 때도 그런 대진을 했었고요. WBC에서도 했었는데 경기 수를 좀 늘리기 위한 그런 방법이고 또 과거에는 또 일본이 자기네 유리한 그 대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대진은 투수가 좋은 팀들이 아무래도 좀 유리하게 작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를 예선 리그부터 결승 리그까지 지지 않는다면은 단순하게 짧은 경기로 끝나게 되지만 아무래도 경기를 지게 되면 계속해서 밀리면서 한 경기 더 하고 한 경기 더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올라오면서 그래서 유도나 이런 부분에서 패자부활전과 비슷한데 유도에서는 패자부활전에서 올라온 선수는 동메달이 최고지만 이번 야구에서는 패자부활전에서 올라온 팀도 우승이 가능한 그런 대진이라도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이제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인데 강팀이 본선에서 패하더라도 우승할 수 있다. 네. 반대로 단점은 좀 뭐가 있을까요? 과거에 이제 WBC에도 그랬지만 우리 팀이 계속 일본한테 이기면서도 마지막에 또 일본하고 또 대진을 갖게 되잖아요. 네. 부담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본이 투수력이 가장 강하거든요. 일본에 가장 초점이 맞춰진 대진이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투수력이 좋은 팀에게 유리한 그런 대진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투수 쪽에 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분발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대표팀의 예선 라운드 첫 경기가 방송되는 바로 오늘 열립니다. 이스라엘과의 경기인데 이스라엘 좀 생소하긴 한데 야구 어떤 팀인가요? 보통 그 이스라엘, 멕시코 뭐 이렇게 하면은 네덜란드도 뭐 야구팀이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자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는 많지 않아요. 네. 전부 모든 이제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쪽에서 뛰는 선수가 많고 그 이스라엘도 메이저리그 출신이 있고 근데 은퇴를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몸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량이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같은 실력의 리그에서 계속 경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선 첫 경기 이스라엘 정도는 메이저리그 선수 출신들이 많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조심해야 볼 건 투수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팀들이 마찬가지지만 낯설음에 조금 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낯설음만 잘 커버를 한다면 충분히 이제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좀 아무리 못해도 3할 승률은 정도 하는 스포츠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그 이스라엘 대표팀에 투수한 선수에게 먹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의 투수의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어느 선수, 어느 투수, 어느 선수를 좀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게 있을까요? 글쎄 어느 선수 딱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원래 아는 투수가 더 쉬운 부분인데 모르는 선수, 생소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야구에서도 그 구종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다 알고 있는 구종이지만 그 구종에서도 처음 보는 투수의 구종은 사실은 어느 정도 휘는지, 회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꺾이는 각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타석에 들어가서 이렇게 적응을 좀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약점이 좀 분명히 있어요. 눈여겨볼 선수가 일단은 2명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안 킨슬러 선수, 메이저리그 거의 2,000경기 가까이 뛰었고 타율이 2할 6푼, 257홈런 정도 때렸고요. 데니 발렌시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846경기 이스라엘 대표팀 선수로 활약 중인데 이 선수들 좀 더 눈여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그래도 가장 그 경력이 좋고 그리고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은퇴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메이저나 마이너리그에서 경기를 한 것은 이제 아니라 이스라엘 자국 리그 그리고 또 독립야구단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네. 수준이 떨어지거든요. 수준이 떨어진 리그에서 경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예전의 기량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투수들이 이 두 선수를 잘 잡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정말 최강이잖아요. 여기를 넘어야 이 험난한 일정에 숨을 좀 돌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미국 팀은 어떤가요? 강해요. 과거에 있던 미국 선수들은 마이너리그 선수지만 그렇게 우리 리그의 그 투수의 수준을 뛰어넘는 선수들이 나온 건 아닌데요. 이번에는 뭐 쉐인 바지 선수 같은 경우는
너무나 공이 빠르고 공이 빠르면은 이제 변화구가 좀 약해야 되는데 변화구도 좋아요. 거기에다가 스트라이크 존 안에서 제구가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선수를 넘지 못하면은 참 우리 대표팀이 험난한 길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뭐 타자 쪽에서 뭐 타일러 오스틴 선수 같은 경우도 있지만 타자들은 그렇게 단기전에서 크게 활약하기 쉽진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오스틴 선수 앞 타자들을 잘 잡아낸다면은 오스틴 선수가 잘 치더라도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의 그 스웨인 바지 선수를 잡아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타일러 오스틴, 뭐 토드 프레이저 같은 선수들 눈여겨봐야 할 선수 중에 하나인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장타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두 선수, 타일러 오스틴 선수하고 토드 프레이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야구장의 그 코스를 가리지 않고 홈런을 칠 수가 있어요. 그 점이 무섭거든요. 한쪽 코스에 약점이 있다면 그 코스를 공략하거나 변화구의 약점에서 변화구 공략하면 되는데 이 두 선수는 그 약점이라기보다는 그 두 쪽 모두 홈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타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략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의지 선수에게 기대를 좀 많이 걸어야 됩니다. 네, 한밤중에 톡 쏘는 스포츠쇼 스포츠야. 오늘은 안경현 해설위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너로 넘어가 봅니다. 맞다, 아니다. 디펜딩 챔피언인 우리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가능하다? 가능하다 보세요? 가능하긴 한데요. 굉장히 험난할 것 같아요. 베이징 올림픽 때처럼 정말 험난한 그런 경기가 예상이 돼요. 그렇게 베이징 올림픽 때처럼 전승으로 우승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몇 패 정도 예상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1패는 분명히 한다고 봐요. 어느 팀이 될까요? 그 1패 상대는. 그래서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일본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일본과 한번 겨뤄봐서 거기에서 일본 투수에 대한 경험을 쌓고 네. 그리고 올라가서 일본하고 다시 붙어서 일본을 이겼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 모두가 열심히 하겠지만 또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군면제입니다. 메달을 따게 되면은 이제 군면제 혜택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번 대표팀에는 총 7명의 군 미필자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에서 병역 특례 효과 솔직히 크게 작용한다? 안 한다? 작용한다. 작용한다. 아주 많이 작용하죠. 네. 굉장한 인센티브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다른 종목은 모르겠지만 프로야구 선수 같은 경우는 FA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2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부분은 뭐 이 선수가 한 번 더 FA를 한두 번 정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되니까요. 나라를 지켜야 되겠지만 또 그 부분에서의 또 선수들의 갖는 그 부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사자 아니더라도 다른 그 군 면제가 됐던 군을 갔다가 다 나온 선수들도 이 선수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뛰어주거든요. 과거에 또 이승엽 선수도 그 일본과의 홈런을 칠 때도 나 때문에 내가 못해서 이 선수들이 면제를 못 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니까요. 모든 선수들이 거기에 대해서 군 면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죠. 병역 특례 효과니까 저는 이분 생각납니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때 추신수 선수 어마어마한 성적이었는데 병역 특례 효과가 컸다 아니다? 저는 컸다. 컸다. 메이저리그에서 계속 뛸 수 있게끔. 그렇죠. 계속 뛸 수 있고 그리고 또 메이저리그 뛰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또 2년을 지나고 다시 간다면은 아무래도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렇게 지금처럼 계속해서 활약을 하지 못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또 병역 특례뿐만 아니라 기량적인 면에서도 추신수 선수가 월등했기 때문에 네. 그런 성적이 좀 나왔을 것 같아요. 야구를 보면은 지금 참가팀이 6개 팀이잖아요. 네. 6개 팀 안에서 절반, 딱 3위 안에만 들면은 사실 동메달만 따면 병역 혜택, 네. 특례가 주어지잖아요. 네. 이런 면에서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수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절반만 하면 되는. 네, 절반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했다고 얘기한다면 수준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부분 선수들은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고요. 최상위급 그 레벨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팀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미국의 4팀과 경기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일본을 제외하니까요. 네, 이번 시즌 KBO 리그가 리그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만큼 올림픽에서의 선전이 정말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럴 때 앞서 말한 추신수 선수처럼 누군가 한 선수가 정말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쳐주면 참 좋을 텐데요. 야구장을 찢어놔야 하는 선수 한 명, 그리고 찢어놓을 것 같은 선수 한 명씩 꼽아주신다면 누가 될까요? 저는 찢어야 될 선수는 양의지 선수, 찢을 것 같은 선수 양의지 선수가 되겠죠. 양의지 선수가 이 젊은 투수들을 잘 끌어안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접전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후반까지는 타이트하게 가져야 돼요. 그 부분을
투수 혼자서 할 수는 없고 양희지 선수의 도움이 있어야지 한 7, 8회까지 타이트하게 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승부를 봐야 되는 팀은 미국과 이제 일본이기 때문에 양희지 선수가 잘 해줘야 되고요. 기대가 큰 선수는 이의리 선수죠. 이의리 선수가 정말 본인의 최고의 9위를 만들어낸다면은 저는 이의리 선수하고 양희지 선수가 일본을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현지는 한국처럼 정말 폭염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더위가 굉장히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더위에 좀 약한 선수 누가 좀 있을까요? 뭐 약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김현수 선수가 땀을 참 많이 흘려요. 김현수 선수. 김현수 선수는 이제 집중하면 이제 코에 땀이 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 김현수 선수가 좀 주장이니까 또 걱정이 되고요. 그쪽 도움을 쓰는 선수들이 아무래도 더위에 조금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걱정이 키움 돼요. 선수. 네. 예. 김혜성 선수가 돔에서는 조금 이렇게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김혜성 선수는 좀 여러 해를 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조금 되죠. 경험이 많으실 테니까 좀 더위를 좀 이겨내려는 좀 선수들의 어떤 뭐 노하우로 할까요? 그런 것 좀 전수 좀 해주시죠. 더위는 모든 팀의 모든 선수들이 다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더울 때 보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저도 뭐 야구 선수가 아니니까 마찬가지지만 더우면 괜히 식욕이 떨어지잖아요. 덥지 않을 때처럼 잘 먹어줘야죠. 잘 먹고 경기를 한다면 다 똑같은 조건이니까요. 그래도 뭐 충분히 더위를 이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야구는 수비를 길게 하지 않으면 돼요. 수비 길게 하면은 그때는 이제 어떻게 체력 관리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계속 땡볕에 있어야 되니까 공격을 길게 하면 더거웃에 좀 시원한 데 앉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우리 선수들에게 공격을 길게 하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을 기점으로 해갖고 야구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잖아요. 이번 도쿄올림픽 결과 내용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올림픽 뭐 어느 정도까지 좀 기대를 하시는지 또 당부하고 싶은지도 궁금합니다. 우승을 하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또 지금 사실은 시청률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국민 스포츠라고 얘기하기 좀 창피할 정도로 시청률 다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으로 야구 선수들이 좀 안 좋아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 잘못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사죄를 해야지 야구로 보답해서는 안 되거든요. 야구는 야구고 야구로 보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야구를 잘하면 본인이 좋은 거지 팬들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와서 팬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리그의 그런 수준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팬들에게 좀 더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야구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구 대표팀은 오늘 저녁 7시 이스라엘과 1차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하루 쉬고 31일 토요일에는 미국과의 결전이 있는데 안경영 위원께서는 더운 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현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선수들한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올림픽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지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한다면 후회가 없거든요. 저는 우리 선수들이 승패를 떠나서 후회하지 내 플레이 자체에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경기를 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몸 건강히 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요즘 프로야구계가 좀 어수선하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올림픽 대표팀 응원해달라고 팬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죠. 야구인들이 잘못했다고 일단은 제가 먼저 사과를 드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올림픽은 또 올림픽이니까요. 야구 정보 자체에서 선수들은 좀 응원해 주시고 거기 결과에 박수를 쳐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